아직 이제 변론이 안 열린 채의 그 초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 거야. 변론이 이제 기일이 잡히겠지. 그러면 넘어가면 답변서가 이제 나왔다는 전제야. 피고의 답변서가 30일 이내에 나왔다는 전제야. 그럼 이제 답변서 나오면 이제 법원이 변론 기일을 잡아. 1차 변론기. 그러니까 실제 소장이 접수돼서 빠르게 이렇게 흐름이 가면 한 2개월 이후에 변론 기일이, 첫 변론 기일이 잡혀. 근데 어떤 때는 막 이게 여기서 막 뒤죽박죽되면서 송달부터도 잘 난관을 겪으면서 막 첫 변론 기일이 막 5, 6개월 되는 정도에서 잡히기도 해. 그러니까 잘못 사건이 되면 막 1년 이상 가는 거야. 나중에 변론이 두세 차례 막 되고. 하여튼 첫 변론 기일이 그나마 좀 2개월 만에 잡히면 되게 순조롭게 빨리 가는 거야. 그래서 첫 변론 기일이 언제로 열겠다고 법원으로부터 양쪽 당사자한테 이렇게 변론 기일이 잡혔다라고 날라가. 변론 기일이 날라가면 그 이후의 상황은 더더욱 피고는 갑자기 어느 날 오라는 거야. 물론 답변서는 냈지만. 원고는 소송을 하는 적극적이니까 언제라도 오면 가겠다는데 피고는 그 날짜가 마침 뭐하고 안 맞아. 예비군 훈련이 왔어. 그래서 이제 첫 변론 기일을 바꿔달라고 할 수는 있어. 그건 예상하지 못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잡혀서 온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거니까. 그래서 첫 변론 기일은 어떤 특별하게 현저한 사유가 없어도 그 다음에 당사자끼리 이제 동의하면 이렇게 해서 변경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요 용어가 나와. 기일을 변경한다는 용어가 나와. 기일을 변경한다는 용어가 하나 나오고 기일을 연기한다는 용어가 이제 또 나와. 우리 그냥 말 쓸 때 변경, 연기 뭐 같이 쓰고 헷갈리는데 정확히 어떤 거야? 변경은 그 기일 들어가기 전에 열지 아니한 채 바꾸는 거야. 언제로 바꿔달라는 거야. 연기는 뭐겠어 그럼?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다시 잡아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연기나 변경, 오히려 난 변경이 오히려 지금 연기한 용어 설명한 것 같은 느낌으로 더 오는데 지금 잘 이해해도 변경은 들어가기 전에 바꾸는 거야. 연기는 들어가서 안 하고 바꾸는 거야. 들어가서 조금 하고서 또 한 번 여는 건 전부터 한 번 얘기했어. 뭐야? 그건 속행이야. 용어 막 구사하는 건지 알겠어? 지금? 변경, 연기, 속행 알겠어? 근데 이 변경, 연기가 조금 헷갈려. 근데 뭐 그냥 혼용해서 써도 되긴 하는데 정확히는 그런 거야. 그래서 기일이 잡히는 건데 이제 그날 오라고 그래. 그래서 답변서 내고 법원이 이거 이제 서로 공방의 어떤 틀은 갖춰졌다고 생각하면 변론기일을 잡는 거야. 근데 변론기일 사이에 여기에 준비기일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 형사사건은 요새 뭐 공판준비기일, 공판준비기일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공판기일 전 뭐 형사사건에서 많이 나오는 것 때문에 예를 그리는 뭐 그런 거가 형사소송이었는데 여기 공판이라는 말을 빼고 이쪽에서는 변론이라고 한다면 변론을 준비하는 기일이 있을 수는 있어. 그러니까 준비한다는 말은 쟁점 같은 걸 미리 정리정돈하려고 열 수 있어. 준비하는 거야. 응? 준비. 곧바로 변론을 열지 않고 뭔가 잘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본격적인 변론에서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집중심리라는 용어도 쓰는데 변론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쟁점 같은 걸 막 해가지고 좀 가지치고 불필요한 거 자르고 니들이 싸우는 내용이 진짜 뭐 놓고 싸우느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기 위한 준비기일을 열 수도 있는데 민사사건에서 지금 현재로는 예외적인 거야. 곧바로 변론 가는 게 원칙이야. 그래서 곧바로 변론기일이 잡히는 거야. 그래서 변론기일이 이제 오라고 그러면 이제 가는 거지. 그래서 법정에 가서 부장판사, 우배석, 자배석, 그 다음에 여기가 형사로 치면 검사석이고 민사로 치면 원고 측 변호사석이고 이쪽은 피고인이나 민사로는 피고 측 변호사인데 여기가 이제 해당 여기 미리 여기 앉아 있기도 하는데 여기가 이제 방청석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요새는 그냥 여기 안 앉아 있고 여기 있다가 이제 자기 사건 이렇게 원고 피고로 나가는 거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그렇지? 나는 여기 중심이 아니라 당사자 중심이지. 하여튼 뭔가 법정이라는 것의 신성함 뭐 이런 게 딱 있어. 그래서 여기 가서 변론을 첫날 하는 거야. 메토 사건 부르면 원고, 여기 피고가 이렇게 해서 원고가 첫날 딱 가면 원래 변론은 공개된 법정에서 심리 원칙이야. 쌍방이 그 다음에 판사 앞에서 직접 그 다음에 서면은 냈지만 서면은 완결적인 게 아니고 그걸 구술로 하는 거야. 일본어적 표현으로는 구두로. 근데 우리 표현으로 구술로 하는 거야. 4대 심리의 기본 원리야. 잘 생각해봐. 공개된 법정에서 쌍방이 대등한 심리를 판사 앞에서 직접 그 다음에 구술로 한다. 이게 기본 심리 원칙이야. 그래서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구술로 심리하는 거야. 제출해놓은 소장을 완벽하게 막 30분 읽을 정도로 시간 주지는 않아, 실제는. 근데 원래는 구술로 하는 게 맞는데, 그냥 제일 황당한 것은 재판장이 그냥 이렇게 말해. 원고 며칠 낸 소장 진술한 것으로 하고요. 피고 며칠자 낸 거 진술하고 하고요. 거기서 막 얘기하는 게 구술심리의 원칙이고, 이 서면은 그 자체 완결적인 게 아니겠지만 실제는 구술주의의 교과서 읽어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형해화, 구술주의가 형해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장단점이 뭐니? 서면은 충실하게 이렇게 차분차분 다 쓸 수 있고 구술은 빠뜨리거나 그러지. 그렇지만 구술은 뭐가 장점이니? 막 쟁점 같은 걸 그 판사가, 여기서 입장에서 판사가 내 얘기를 좀 알아듣거나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거나 이게 느껴지는데 서면을 하면 이게 좀 보고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구술주의가 원칙이고 그 구술주의가 직접주의랑 연결되는 거야. 판사 앞에서 구술로 직접. 이게 하나의 원리인가, 민사사건. 그렇게 해서 공방을 펼치는데 실제는 어떻다? 간단히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 한 20-30분 분량의 10페이지, 20페이지라도 요령껏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피고가 답변서를 이렇게 내는 경우 있어. 변호사 등이 이게 사건을 맡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일단 원고의 청구 취지에 대해서 기각을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원고의 청구 원인에 대해서 파악할 때까지 지금 파악이 안 됐으니까 일단은 부인합니다 하면서 알맹이가 없는 답변서를 내기도 해. 근데 실제는 첫날 변론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조금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데 알맹이가 없이 그냥 피고가 다음에 천천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게 또 다반사야. 변호사는 사건 수임이 안 돼서 걱정이고 요새같이 더 그렇긴 한데 그래도 가끔가다 사건 수임이 되면 기분 좋지. 수임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돈 받을 때만 좋고 다 모든 직업이 다 뭐가 좋은데 뭐가 또 나빠. 이 길 다가오는 게 고통스러운 거야, 변호사한테는. 잘 생각해봐. 변호사가 이거 열심히 궁리하고 인간인지라 돈 받을 때는 막 좋고 막 하는데 그 뒤에 좀 나태해지거나 뒤로 미루거나 이게 뭔가 방어 이런 거 공격 이게 잘 안 잡히니까 미뤄뒀다 4주 뒤 기일이 오고 하면 이제 마음은 있어도 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고지것대로 진짜 사건을 자기가 맡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파악을 못했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맡은 이상은 좀 실질적으로 공방을 펼쳐져야 하는데 피고는 주로 실제 사건에서 원고는 마음이 급해서 뭘 하는데 피고는 방어해서 이기기보다는 그냥 놔둔 채 가면 마음 급한 사람은 원고잖아. 특히 건물 인도나 토지 인도 소송에서는 원고는 뭔가 때문에 지금 건물을 인도받아야 되고 뭔가 때문에 토지를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 피고는 거기서 좀 더 살고 싶고 거기서 좀 더 장사하고 싶고 그러니까 자꾸 뒤로 빼려고 하는 뭐 이런 거였어.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한테 뭘 요청하냐면 결국 돌려줘야 돼. 결국은 돌려줘야 되는데 뭐 임대기간이 끝났다든지 근데 좀 약간 떼써가지고 계속 조금 속된 말로 또 개기는 건데 이 개기는 거를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거야. 변호사 선임해놓고 변호사가 이제 뭐 오늘 재판이 겹쳐서 못한다 하면 한번 그 길 못하면 6주로 또 뒤로 가. 그때 4주 내지 6주로 뒤로 가는 거 이야기해줬지. 그 사건은 특정 변론기일에
재판이 열리는데 마무리가 안 되면 4주 내지 6주 뒤에 다시 잡힌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 톤만 쓱 하면 6주가 가는 거니까 그런 용도로도 변호사한테 쓱 6개월만 끌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6개월 끌기 쉬워. 한번 그렇게 미루고 그 다음에 여름에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하계 휴가를 해. 그 다음에 2월 말은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또 한 굳이 마무리해서 해줄 정도는 빨리 마무리하겠지만 사건이 좀 복잡하거나 어차피 자기가 뭐 마무리 못할 거면 굳이 빨리 진행 안 해. 어차피 자기가 이렇게 해주지 못하고. 왜? 아까 직접주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판사가 바뀌면 진행한 거는 누가 지금 여태까지 직접 변론해서 임한 판사였다가 판사가 바뀌면 다시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되잖아. 그러면 이 전에 진행한 부분까지는 새로운 재판부의 판사가 직접 한 부분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다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다 다시 해야 돼. 그럼 너무 이상하잖아. 다 다시 하려면. 그래서 그때 쓰는 게 변론을 갱신한다는 말이 나와. 또 하나 또 용어 나오네. 변론을 갱신한다는 건 뭐냐? 뭐 이런 정도야. 새로 재판부가 구성되면 전에 진행한 거를 갱신합니다라고 하면 새로운 재판부가 그거 다 자기네가 다룬 것으로 취급해주는 좀 이상한 식의 어떤 간일약화된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 장면 못 본 거야, 이 사람들이. 그 장면을. 그 전에 재판부가 한 거를. 하여튼 나중에 다시 배우는데 그런 게 변론의 갱신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또 겨울에 한 3개월 공전이 돼. 그러니까 6개월 끌어주는 건 그냥 끌어주는데 만약 원고를 막 깝깝해서 막 지금 미치려고 하는데 지금 그러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응? 뭐 얘기했냐면 하여튼 이 재판부는 또 요새 뭐 워라밸 때문에 뭐 좀 문제가 있고 재판이 지연된다고 하는데 변호사도 하여튼 길 돌아오는 게 별로 달갑지 않은 그런 상황도 있다라는 거지. 이게 어떻게든 좀 그냥 당장 닥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지. 그렇지만 돈은 빨리 받는 건 확실히 해야지. 그러니까 거기서도 변호사도 수임할 때 기분 좋고 나머지는 내내 기분 스트레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소장과 답변서가 제출된 걸 전제로 해서 원고가 구술로 소장 내용은 뭐야?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이잖아. 그 청구 원인이 저 그림으로 치면 집을 그릴 때 기둥에 해당하는 걸 찬찬히 잘 해서 하는 거지. 그럼 피고는 이제 그 기둥에 대해서 그런 일 없다. 그거 이상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원고의 청구에 피고 입장에서는 기각을 구하는 거지. 기각. 그러니까 답변서의 청구 취지에 대해서 소장의 청구 취지에 대해서 이제 교재 봐봐. 답변서 보면 답변 취지라고 나와. 그 모델을 내가 써놨으니까. 그럼 답변 취지의 첫 번째는 원고의 청구 취지에 대비해서 피고 입장에서는 청구를 기각시켜달라고 하는 거지. 응? 청구를 인용해달라는 것은 있어, 제도가. 그것도 내가 동영상 하나 올려놨지. 탤런트인지 영화배우가 상간남으로 소송을 당했어.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런 일 없다라고 하는데 민사소송을 당했어. 그런데 한 달 전이야. 청구를 일하겠다라는 게 뉴스에 나와. 청구를 일하겠다. 민사적인 것을. 내가 동영상 올려놨어. 이때 청구 인락이 나오는 거야. 인락은 민법적으로 보면 상대방 권리에 대해서 승인한 거야. 근데 여기는 청구라는 목적어를 인락했다. 받아들였다라는 거야. 인정하면서.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실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용어를 써? 자백이란 말을 써. 근데 청구급에서는 인정하는 것을 청구를 자백한다는 말을 그렇게는 잘 안 쓰고 청구를 그 자체로 뭉태기로 그냥 인락하는 거야. 자백은 그 청구를 이루는 기둥을 인정하는 게 자백이고. 개념 알아들었겠지. 그래서 청구를 인락해서. 그래가지고 청구를 인락하는 게 드물잖아. 그럼 그 소송하자마자 인정, 유인하고 끝나버리면 이상하잖아. 싸움이 그렇잖아. 원고 변호사 좀 허탈해. 변호사 보수를 좀 막 싸워가지고 뭐 역할을 하면서 뭐 자기가 해가지고 뭐 보수
1,0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피고가 유인하고 끝나면 이 원고 당사자로부터 변호사 너 한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돈 주고 싶지 않지 않겠어? 뭔가 막 해가지고 그 막 치열하게 하다가 이겼으면 그래도 돈 값어치 했네 하는데 돈 1,000만 원 보내놓고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유인했으면 변호사한테 돈 돌려달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세겠지. 그다음에 변호사 한 일도 없다. 그렇잖아. 응? 근데 그 상황이 나왔어. 한 달 전. 지금 뭐 얘기했지? 피고의 답변에 보통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 이런 답변을 취지해서. 청구 취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답변 이유 내지 답변 원인은 원고의 청구 이유를 반박하는 그런 내용이 다 가겠지. 원고가 빌려줬다라고 할 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 빌린 거는 맞다라는 것까지는 반박 안 하고 자백해주고 근데 갚았다라든지 근데 시효가 완성됐다든지 근데 나도 너한테 받을 채권이 있으니까 상기하겠다든지 이런 내용이 담겨서 나오겠지. 근데 그게 첫 번째부터 확 나오면 나올 수도 있지만 피고의 입장에서는 보통은 원고의 청구 그 자체를 한번 다퉈보고 그게 인정되면 방어한다라면 부인하고 나중에 항변하고 이런 체제. 특히 항변 중에도 상계 항변은 되게 특이한 거예요. 상계 항변은 나중에 이제 점차적으로 하는데 방어 방법 중에도 마지막 쓰는 류에 변제라는 건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갚은 거고 시효는 원고의 청구에서 시효 완성됐는데 상계는 내 채권을 제공하고 막는 거니까 조금 배치를 마지막에 해두는 거야. 그거 선뜻 써버리면 좀 허탈하잖아. 그럴 바에는 뭐 소송 들어가기 전에 상계해버리지. 자기 입장에서. 채무 소멸 원인으로 민법에서 두잖아. 근데 소송에서 방어하다가 안 되니까 나도 너한테 채권이 있다. 쌤쌤으로 처리하자. 라고 상계할 수는 있는 거죠. 하여튼 그런 공방이 이 변론에서 펼쳐진다. 라는 거지.